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78일 만인 어제 다시 경남도청으로 출근했습니다. 곧바로 공식 업무에 들어간 김 지사는 오늘은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하는 등 지난 도정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바쁜 일정을 이어갑니다. 조미령 기자의 보도입니다. 78일 만에 업무에 복귀한 김경수 경남도지사. 새로운 출발을 약속하고 분야별 현안을 점검했습니다. 비어있는 기간에 살은 좀 빠졌지만 체력은 많이 따지고 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짐을 함께 지고 도민들과 함께 우리 경남을 새롭게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 진주 합동 분향소를 찾아 희생자 명복을 빌고 유가족을 위로했습니다. 김 지사는 앞서 출근길에서 도청 직원들과 도민들이 빈자리를 메워준 데 대해 감사하고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안들은 지금부터 하나하나 또박또박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급한 일부터 정리가 되는 대로 우리 언론과 도민들께 입장을 밝히고 최우선 과제는 70여일의 도정 공백 메우기입니다. 김해 신공항 건설과 남부내륙철도 제2신항 사업은 정부 설득과 협의가 시급합니다. 대우조선 매각 문제도 경남지사의 갈등 조정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첫 국비 5조 원 시대를 맞은 경상남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전략도 짜야 합니다. 김 지사는 오늘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 참석해 예산안 처리에 대한 입장도 밝힐 예정입니다. 77일 동안의 도지사 공백 상태에서 김 지사의 복귀는 도정 안정과 각종 현안 해결에 탄력이 붙고 침체된 도정 분위기에도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18명의 사상자가 난 진주 방화살인 사건 희생자들의 합동 분향소에는 어제 종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도 분향소를 찾았는데 유족들은 경찰의 사전대처부실로 참사가 빚어졌다며 민 청장에게 항의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12살 꿈 많은 소녀부터 70대 할아버지까지 평온했던 새벽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5명의 우리 이웃. 종일 조문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도착하자 참았던 울분이 터집니다. 유족들은 주민들이 아닌 듯과 관련해 이미 10차례 넘게 신고했지만 경찰이 사전에 조치하지 않아 참사가 빚어졌다며 항의했습니다. 아니 우리 보고 범인을 잡으라고 하시죠 그냥. 없는 범인을 잡으라는 게 아니라 있는 범인을 지금 충분히 있으니까 알려드렸잖아요. 또 수사 상황을 언론 등을 통해 뒤늦게 알고 있다며 전담 경찰관 배치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사건이 일어난 아파트 이웃 주민들은 계속 충격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그대로 남아있고 피해자가 이사를 가는 그런 상황이고 LH 측이나 이런 곳에서 좀 잘 조율해가지고 좀 한 번 더 조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숨진 18살 여고생의 친구들은 먼저 간 친구에게 마지막 꽃과 편지를 보내고 12살 초등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수업을 중단하고 학생과 교사 심리 상담을 이어갔습니다. 또 지자체는 학생과 아파트 주민을 위해 상담과 의료, 생계 지원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안인득은 이미 9년 전에 조현병 진단을 받았지만 최근 3년 가까이 어떤 관리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사회의 부실한 안전망이 이번 참사를 빚어냈다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효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평소에도 주민들과 마찰이 잦았던 피의자 안인득. 주민들은 벌써 그의 행동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하다 싶어서 주민센터에 가서 얘기를 드렸거든요. 안인득은 이미 지난 2010년 치료 감호소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았습니다. 2015년부터 1년 반 동안 통원 치료를 받기도 했지만 그 뒤 최근까지 2년 8개월 동안 치료도 상담도 받지 않았습니다. 진주시 보건소의 정신질환 관리자로 등록조차 안 돼 있었습니다. 상당히 중증의 관리가 되지 않은 정신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진주시에 기초생활수급대상 신청을 하면서 정신질환 진단서도 제출했지만 관련 조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관리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구조입니다. 담당자로서 어떻게 요청을 하고 그런 방법은 없었습니다. 할 수 있는 근거도 없고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런 케이스도 없었고요. 정신질환 전체 범죄자 수는 5년 만에 70% 늘었습니다. 하지만 범죄율로 보면 정신질환자는 0.136%로 비정신질환자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무조건적인 편견을 경계하고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강화부터 강조합니다. 국민 정서상 그런 표현들을 좀 잘 안 하시는 부분들이 많고 표현을 했다고 해도 옆 사람이 받아들이기를 좀 저 사람 이상하다라고 이제 인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말을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거든요. 구멍난 사회 안전망이 참사를 빚었다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경남지방경찰청은 진주 방화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조치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팀장인 청문 감사 담당관 김정환 총경 등 10여 명으로 구성된 진상조사팀을 꾸려 과거 신고 사건 처리 절차와 사건 발생 이후 현장 초동 조치 등 전 과정에 대해 경찰의 조치가 적정했는지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찬란했던 2000년 가야왕도를 재조명하는 김해 가야문화축제가 어제 개막돼 주말까지 펼쳐집니다. 수로왕 행차를 시작으로 신비롭고 화려한 가야왕국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40여 개 행사가 이어집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0년 전 가야인의 모습을 재현한 긴 행렬이 김해 시가지를 행진합니다. 가락국의 시조 수로왕과 인도에서 온 허황옥 공주, 이들을 지키는 호위무사까지 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수로왕 행차를 시작으로 김해 가야문화축제가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가야의 과거와 그리고 현재, 미래를 재조명해 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1962년 시작된 축제는 올해로 43번째를 맞았습니다.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 중인 대성동 고분군 보호를 위해 올해는 주무대를 수릉원으로 옮겼습니다. 축제장 곳곳에서 가야인의 생활상을 체험할 수 있는 풍성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바로 근처에 또 박물관도 있고 또 다양한 가야 체험을 할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재 팔레트로 만들어진 미로 전시관에서는 수로왕 탄생설화 등 흥미로운 가야 역사를 배울 수 있습니다. ICT 체험관에서는 가야 역사를 주제로 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500년 가야 문화의 독창성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가야 문화 축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해는 서기 42년 김수로왕이 가락국을 세운 가야의 왕도입니다. 건국 2000년을 앞두고 왕궁터 복원과 사적 정비 등 왕도의 재탄생을 위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대진 기자입니다. 2000년 가야왕도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왕궁터 복원을 위한 발굴 작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봉황동 인근에 토성과 왕궁을 지었다는 삼국유사의 기록과 조선 숙종 때 이를 기념해 심었다는 은행나무와 비석 등이 왕궁터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4년여의 발굴 결과 대형 건물지와 의뢰용 수혈 등이 나왔고 무엇보다 가야왕들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온 토기 등과 같은 유물이 나온 점이 주목됩니다. 대성동 고분군 중에서도 초대형분, 대형분에서만 출토되는 유물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년 동안 왕궁터 복원에 400억 원이 투입되는 등 건국 2000년이 되는 2042년까지 복원 사업이 계속됩니다. 가야 왕궁이 발굴이 된다면은 그 가야 시대 사람들이 실제 생활했던 모습을 그대로 생생하게 복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함께 가야 역사 문화 환경 정비 사업도 본격화됩니다. 왕궁터가 있는 봉황동과 왕들의 무덤인 대성동 고분군, 김수로왕 단강설화가 있는 구지봉 사이 단절된 구간을 연결해 가야사의 부활을 알리게 됩니다. 가야사 복원 사업이 정부 국정 과제에 포함되면서 2000년 가야왕도의 복원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
지난 며칠 동안은 반소매 차림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날이 포근했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선선한 동풍이 불어와 기온이 크게 내려가고요. 평년보다 다소 서늘하겠습니다. 오늘 창원의 낮 기온은 16도로 어제보다 5도가량이나 내려가고요. 평년보다도 4도가량 낮겠습니다. 오늘은 두께감이 좀 있는 겉옷을 꺼내 입으셔야겠습니다. 하늘 표정도 아주 쾌청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낮 동안 경남 서부 내륙으로는 빗방울도 군데군데 떨어지겠습니다. 그 가운데 대기는 갈수록 더 건조해지고 있으니까요. 화재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과 모레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일요일에만 구름량이 다소 늘어나겠고요. 낮 기온은 다시 20도를 웃돌며 포근하겠습니다.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경남 지역 다소 흐린 모습 보이는데요.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때때로 구름 많겠고 공기는 깨끗하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높은데요. 동부 지역은 모두 10도를 웃도는 가운데 함안과 창원 12도, 밀양이 15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17도 안팎으로 일교차가 크진 않지만 한낮에도 서늘하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현재 기온 10도를 웃돌며 포근하게 출발하지만 낮 기온은 16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는 동해남부 먼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이 최고 3,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체로 맑다가 수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겠고요. 낮 기온 20도를 웃도는 다소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밀양시는 올해 처음으로 지역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구제역 백신 접종을 지원합니다. 거제시는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를 지원합니다. 통영시는 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모하고 깨끗한 해양 환경 조성을 위해 해양 쓰레기 운반선과 연료 운반선 건조를 추진합니다. 거창구는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해 농업인 드론 교육 과정을 개설합니다. KBS 창원 총국과 경상남도 교육청은 KBS 창원 방송국에서 청소년 영상 공모전 개최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다음 달 청소년 영상 공모전을 공동으로 개최합니다. 청소년 영상 공모전은 다음 달 15일부터 시작되며 입상팀에게는 상금과 함께 경남 교육감상 등이 수여됩니다. 스타필드 지지자 시민 모임이 복합 쇼핑몰 스타필드의 창원 입점 허가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스타필드 입점으로 우수한 인프라가 확충되면 시민 삶의 질이 나아지고 외부 관광객도 늘어나 지역 상권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창원시가 입점을 허가하지 않으면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축구 경남FC가 경기장 유세 논란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받은 게 부당하다며 청구한 재심 요청이 기각됐습니다. 프로축구연맹은 어제 이사회를 열고 상벌위의 징계가 적절하다고 판단해 경남FC의 재심 요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축구연맹은 지난달 30일 열린 창원 홈 경기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일행의 선거 유세를 적극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책임을 물어 경남FC에 제재금 2천만 원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